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주신다고 하더니 안 주시네요. 앞에 두 공연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 대표님께서 몇 주 전에 저한테 이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 이제 특강의 강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서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풍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제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뒷반을 깠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늦지 않을까 또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전통에 대한 부분, 근데 이 전통이라는 부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나야 또 새로운 또 힘을 발휘할 것 같아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연 무대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활용과 전망 이렇게 정했고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영상학부 그 안에서 이제 디지털 아트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23년 됐네요. 23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차는 이렇게 좀 했고요. 이 영화 다 아시죠? 셀린 디온의 너무 멋진.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만 해도 다들 이야 저거 어떻게 촬영했을까, 그죠? 혹시 저 발 헛디디면, 그죠? 그래서 다들 이제 멋진 그 화면에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기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미디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상을 바로 우리 앞에 갖다주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뭐로 제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참여를 했고 또 제 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여러분 평창올림픽 기억하시죠? 개폐식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작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무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죠, 무대가.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우리 주 대표님께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냥 미디어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디지털 아트가 뭐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고 또 거의 매일 밤새죠. 뭐 작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는 거는 해야 될 일도 많은 거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 서울예술대학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뭘 다 해야 되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일단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컨셉도 잘 뽑아내야 돼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리얼한 세상이죠. 거기에 이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이나 무선 기반의 모바일 기술들도 알아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하고 고난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디지털 아트는 아날로그랑 뭐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날로그보다 조금 편해요. 아날로그보다 조금 빠르고요. 아날로그보다 조금 정확해요. 근데 별로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혹은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필요하죠. 거기에 과학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본다면 뭐 이런 영역이 되겠죠. 이 중간 영역이 바로 디지털 아트의 영역이고요. 또 미디어 창작 영역이나 혹은 공연 창작 영역과 많은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소기술 이런 거 보면 이제 머리 아프죠. 이런 거 빨리 넘기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 이런 건 알 거예요. 뽀샵, 그죠? 포토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수백 가지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여기서부터 많은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는 억대가 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장비까지 하면 뭐 3, 4억짜리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소 기술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공연뿐만이 아니라 영상, 공연 모든 영역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죠. 블루 스크린. 이제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 보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어벤져스, 그죠? 엔드게임 보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고요. 300이라는 영화였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스케일은 굉장히 큰데 실은 어때요?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오빠는 헐크죠, 그죠? 근데 보면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얼굴에 막 점 찍어놓고 뭐 이상한 옷 입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동작 인식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마킹을 해서 헐크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혹성 탈출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닌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뭐 촬영할 땐 되게 뻘쭘해요, 그죠? 근데 영화로 보면 굉장히 멋있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적외선 인식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들을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걸 컴퓨터 안으로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촬영한 것과 컴퓨터가 만든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굉장히 비싼 장비들 외에도 요즘은 키넥트라든가 모션 립이라든가 굉장히 저렴한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요즘은 이제 이런 걸 갖고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바타죠. 그래서 생긴 거 비슷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페이셜 캡처라고 합니다. 표정 인식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또 적용을 하기도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시스템을 갖고 전통 공연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가부키 같은 것들도 저런 시스템을 갖고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원숭이고, 그렇죠? 괴물이죠. 네, 한 분이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영국 분인데 전 세계에 이런 표정과 모션은 거의 이분이 다 하세요. 연봉 괜찮습니다. 네. 원래 연기를 전공하셨던 분인데 키가 작아서 진로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혜경 언니도 그렇죠. 이렇게 다 이런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서 가상의 이제 인물을 만들어서 영화상에 이제 중천에 쓰였던 기술인데 이런 것들도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데리고 와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무섭게 생긴 기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물체들을 달아서 정교하게 X축, Y축, Z축 그래서 공간에서 이동. 조금 이따 이제 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교한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공연에도 접목이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죠. 이거는 이제 또 이런 카메라 시스템을 워셔스키 감독이 원래는 이제 형제였어요. 지금은 자매예요. 전환을 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인들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도 기술이 이제 들어가니까 못 보던 영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유하게 컴퓨터만 갖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가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대부분 광고에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총화인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 해외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이렇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신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추억의 로버트 태권브이 우리 김정희 감독님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조만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러 가지 VR이라든가 AR, M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디자인 뭐 혹은 이제 건축 모든 분야에 쓰이고 있죠. 그다음에 게임 뭐 당연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도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기획 과정과 제작 과정과 마무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접목되는 부분들도 역시 같은 과정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과도 이제 접목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VR, AR, MR입니다. 말로는 이제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이렇게 합니다. 가상과 현실 중간쯤에 어떤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은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컴퓨터가 만든 세상이죠. 그 다음에 AR이라는 거는 멀쩡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뭔가 갖다 대면 없던 놈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뭘 얹었다 그래서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가상을 적절하게 반반씩 섞어서 어떨 때는 가상을 더 많이 어떨 때는 현실을 더 많이 그걸 저희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이 분야가 공연 예술 쪽에 가장 많이 접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너무 짧게 주셔서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제 구글의 틸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으로 조각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홀로렌즈라는 거는 굉장히 가볍게 써서 요즘은 이제 미군들이 군사훈련을 할 때 가상의 적들, 뭐 가상의 여러 가지 전략 요소들을 이 장비를 쓰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엄마가 너는 맨날 책상 머리에 앉아고 게임만 하니? 아니요, 저 나가서 게임합니다. 그러죠. 이거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로 내가 진짜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우주에 나가서 전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이 있죠. 이 역시도 역시 이제 공연 예술과 많이 접목되는 분야고요. 홀로그램 서커스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유명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면 한류 스타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국 언니, 일본 언니들이 저 앞에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음악 또는 국악 영역에서 이제 많이 접목됐던 게 이제 우리 김덕수 사물놀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좀 시도를 했었죠. 그때만 해도 기술이 조금 많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공명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여러 가지 사운드와 이미지가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공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좀 독특한 그 공연인데요. 로버트가 하는 공연인데요. 영상과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기술이 다 접목된 공연이에요. 로버트에게 박수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가 중에 이이남
담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한국화를 갖고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인남 작가와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영상입니다.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남 작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국 과들을 시리즈로 해서 이제 디지털화 시키고 거기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이런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 아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가 같은 주제를 갖고 작업을 한 거죠. 한국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탈춤들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했었던 작업이고요. 시간 관계상 중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우리 거 말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했었던 이제 작업인데요.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했던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저희도 많은 이제 응용들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가게무사라는 작품이고요. 조금 길어서 빨리 돌리고. 프랑스에서 했었던 공연을 직접 촬영한 내용이고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동양적인 요소를 되게 재밌어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또 일본 음악을 갖고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친구는 원래 무술도 하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친구고요.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하죠, 그죠? 또 이러더니 느닷없이 쌍절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액션을 하다가 서양 애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껐는데 계속 나오네요.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조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아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파시적 만파시적과 관련된 미디어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CJ그룹에서 이제 이런 공연과 그다음에 미디어들을 접목한 융합센터를 하면서 그때 오픈식 때 했었던 미디어 퍼포먼스입니다. 배경 주자는 실질적인 저기 코너에 앉아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에 찍으면 훨씬 잘 사진이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면 꽤 현장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이런 뉴미디어 연출가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바로 이 로베르 르파주라는 분인데요. 캐나다 출신이시고 이제 퀘벡 지역이라 이름이 프랑스 이름이죠. 아주 천재적인 연출가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왔었습니다. 달의 저편이라든가 바늘과 아편이라는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무대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관객들도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연출 방식이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는 바로 이제 태양의 서커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최근 신작 리벨룽의 반지 4부작을 총괄 연출하는데 한 막이 예산이 2천억이에요. 한 막이.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뉴미디어 쪽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이분은 이런 특수 영상, 특수 효과를 만드는 회사를 직접 차리셨어요. 엑스마키나라는 회사를. 그것도 1989년도에. 그래서 연출가면서도 이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 공연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크 솔레이, 태양의 서커스의 이제 카 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에서 하는 오쇼. 이거는 진짜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면 너무 좋은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반은 역시 예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예술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로 좀 써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풍류학회 첫 강의를 영감을 주셔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것, 이 전통을 세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갖고 다양한 실험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래서 그러려면 예술가와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옛날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 못 보고 그죠? 코끼리 상상했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이란 단어를 쓰는 것처럼 기술과 예술 영역들이 잘 만나서
정말 세계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토템이죠. 요 팽이처럼 우리 정유 풍류학계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